너무 복잡해 보이죠? 네. 짝대기 너무 많고 ON 막 엄청 많은데 사실 이 유기화합물을 만드는 게 요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나요? 네. 하와이안 피자잖아요. 그니까요. 저는 좋아합니다. 파인애플. 어울리죠. 전 파인애플 피자 좋아합니다. 존중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저 궤도님 아니. 팬이었는데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최경민 박사님 모셨는데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구독자로서 보다가 이렇게 나와보니까 되게 감개가 무량한데 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의학바이오연구본부에서 이제 의학화학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뭐 방송 출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정말요? 오늘 나오나요 뒤에? 방송 장면은 없습니다. 방송이 네. 없어요. 이게 우리 최경민 박사님 같은 경우가 놀랍게도 예전에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 기억나시죠? 그 스타킹에 어릴 때 굉장히 멋진 닉네임으로 굉장히 빠른 손으로 큐브를 맞춥니다. 오. 그 닉네임이 잽산손이라는 닉네임으로 등장했어요. 언제입니까? 그 당시. 잽산손이요? 2008년이니까 와, 2008년. 16년 16년 전? 와, 그 잽산손이 16년 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안될과학 또 100만 구독자 달성 그 골드슨 받았는데 잽산손 한번 보여주시죠. 그럴 줄 알고 여기 앞에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왔거든요. 우와. 네. 아무렇게나 막 뒤오세요. 근데 닉네임이 잽산. 여기도 할 말이 있는 게 스타킹이 스튜디오 녹화잖아요. 예. 제가 당일에 촬영 직전에 가서야 명찰을 보고 알았어요. 약간 속았군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의 동심이 약간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생각하셨던 본인의 닉네임 같은 게 있었을 잽산손이 수도 아니라면. 있잖아요. 큐브 신동? 큐브 신동 같은. 잽산손이 더 좋았네요. 그런 걸로. 가겠습니다. 잽산손 한번 잡아주세요. 준비 시작. 와, 잽산손 돌아갑니다. 오, 잠시만요. 오, 실수를. 와, 잽산손. 와, 오, 와. 오, 오, 오. 잽산손. 역시 잽산손. 와, 안 돼. 잽산손 이겨내. 잽산손 안 돼. 잽산손 안 돼. 잽산손 할 수 있어 이겨내. 긴장한 잽산손. 긴장해서. 아유. 아유. 20초. 20초. 10초 안에 맞추십니다. 눈 감고도 하시나요? 눈 감고 스타킹에서 했었어요. 와, 그 세팅을 좀 해놓은 거죠. 그게 근데 보긴 해야 되니까. 그 어딘지. 자리에서 다시 섞으셨어요. 강호동 근데 어떻게 님이 해? 외우는 시간이 있어요. 네. 이걸 이렇게 보고서. 본격적인 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네.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나만 알기 아깝고 와.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유기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네. 유기화학이 왜 중요한지부터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유기화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이 없거나 발전하지 않았다면 어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옷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쪽에는 누드인가요? 나쁘지 않은데요? 네? 이건 제 의견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제 의견도 네. 아닙니다. 누구 의견이죠? 작가 의견입니다. 우리가 작가가 어딨어요? 옷의 그 라벨 그 보셔가지고 예. 폴리 뭐뭐뭐 아니면 뭐 나일론 뭐 이런 네. 말이 있으면 그냥 그 옷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음료를 담고 있는 병 이것도 없어. 없습니다. 없어. 이것도 다 유기화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 이 유기화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프로포즈 할 때 무릎 딱 꿇고 너와 나의 유기화학을 제거하고 싶다. 진짜 별론데요? 별로요? 좀 멋있는데? 확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기화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화면으로 저희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에 많이 들어가는 그 OLED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OLED의 O가 오르가닉 유기물이 들어있는 디스플레이. 그래서 없으면 화면도 없고 이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될과학의 오랜 구독자로서 이 예. 정말 중요한 유기화학 예. 네. 나만 알 수 없고 저희 교수님들께도 소개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될과학 요새 컨텐츠 중에 제가 감명 깊게 보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어떤 거죠? 궤도님의 교양과학 시리즈.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있었어. 거기에 감명을 받고 궤도님의
컨텐츠를 오마주해서 오! 준비했습니다. 와. 오늘의 주제 유기화학 개론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아, 중요한 거 알겠는데 예.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맞아요. 감기가 너무 많은데 예, 너무 추워요. 네, 궤도님과 하정님이 네. 감기에 걸렸어요. 코가 너무 막혀. 그럼 이제 약국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말하는 거죠. 응. 저 코가 너무 막히는데 약 좀 주세요. 어. 했더니 이제 약사님이 종이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 왼쪽과 오른쪽 와. 구조를 보여주면서 예. 이제 대묻습니다. 자, 왼쪽 약을 줄까, 오른쪽 약을 줄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구조를 잘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저는 왼쪽이요. 일단 O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정님은 그럼 저는 오른쪽 거 하겠습니다. 오른쪽과 아, 왼쪽 분자를 고른 궤도님은 네. 네. 이제 코가 뻥 뚫리는 예. 왼쪽 구조는 저희 코감기약에 들어있는 수도에페드린이라고 예. 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하정님께서 고르신 오른쪽 약은요.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이 합성했던 마약 하정님 어떻게 좀 피로폰입니다. 수상하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른쪽을 고르시면 약사님이 이제 조용히 뒤로 이렇게 불러서 여기 월터 화이트의 조수로 취직을 시켜주실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왜 유기약을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잘못하면은 네. 날아갈 수 있다. 네. 그 예전에도 뉴스가 몇 번 나왔는데 예. 뭐 대학원생이 마약 만들다가 잡혔다는 뉴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학원생이 네. 오. 그 불쌍한 친구를 왜 그렇게 네. 그 마약 좀 만들 수도 있지. 그때 그래서 감기약에서 수도에페드린을 추출해서 네. 마약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도 그 과정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긴 할 텐데 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랩미팅을 끝까지 들으신 분은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이벤트. 저 안 되겠네. 뭐 같아 이벤트. 보이나요?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보면 약간 환승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건 환승이 아니라 그 쓰레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랩미팅 끝까지 들으시면 네. 환승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기화학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 사실 화학도 제대로 모르는 말도 안 거구나. 하고 유기화학부터 말하면은 맞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학부터 소개를 드리고 예. 그다음에 유기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물질에 대한 학문입니다. 당장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게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탐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과학이 좋았는데 화학을 고르게 된 게 약간 속어법 같았어요. 물리 너무 어려웠고 네. 생명과학은 외울 게 너무 많았고 지구과학은 당장 내 눈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우주, 바다, 뭐 대기 뭐 당장 보이고 그러지 않아서 아, 그런 화학인가 해서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해주고 있어. 너무 좋아서 네. 화학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를 화학을 전공하려고 갔습니다. 이 화학을 갔는데 화학에도 또 세부 분야가 또 나눠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유물분무라고 유기, 물리, 무기, 분석 그리고 지금 뭐 생화학, 나노 엄청 많아졌는데 아, 난 무슨 화학을 해야 하는가. 아, 유기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화학에는 또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제가 물리화학을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물리화학. 이름만 봐도 버겁지 않나요? 물리화학. 물리와 화학. 그래서 제가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물리화학이 뭐냐면은 화학적인 현상을 물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열역학이라든지 예. 반응속도론, 양자역학 아. 같은 물리학의 개념을 가져와서 화학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의 모자잖아요. 뭐 보아뱀이 코끼리를 품고 있다 이렇게 아.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르게 봅니다. 화학 반응의 에너지 도표로 보입니다. 이거 오프라인 강연이었으면 가뿐싸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준비하면서 궤도님만 믿고 준비한 슬라이드가 좀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분석화학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느낌이 어느 정도 오실 텐데 와. 사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게 네. 분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도 그 결과를 볼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들,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 이론을 적용해서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들을 만들어주기도 어허.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크로마토그래피 장비입니다.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예. 네. 그거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예요. 추가적으로 질량 분석기가 달려 있어서 아. 분리도 해주고 그게 뭔지도 알려주는 저희 같은 유기학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기계 중에 하나고요. 그렇군요. 이거를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네. 이제 마약 검사, 혈액 샘플을 주입했을 때 거기서 마약 성분을 검출해내는 굉장히 감도가 좋거든요. 자꾸 주제가 마약으로 가는 거 너무 같은데. 중요하네요, 사실은 네. 이게. 그리고 오른쪽은 NMR이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갔을 때 MRI 찍잖아요. 네.
그거랑 MR이 똑같아요.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어허. 분자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아. 그런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분자가 지니고 있는 원자 핵들의 정보를 알려주는 기계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물질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거의 그렇군요. 저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기들이에요. 네. 자, 이제 유기학 들어가기 전 마지막입니다. 이제 무기화학입니다. 총과 칼의 무기가 아니고요. 인올가닉의 무기화학입니다. 예. 왼쪽을 보시면 예. 이 걸그룹 엠믹스가 컴백을 했죠. 근데 앨범명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보시면 FE354라고 써있죠. 예. 저게 대표적인 무기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네, 저게 자철석이라고 하는데 자성을 지닌 그런 금속이에요. 무기화학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예. 유기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 어허. 그래서 무기화학이 영어로 inorganic chemistry거든요. 보통 영어 앞에 in이나 뭐 이런 게 붙으면 부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올게닉이 아닌 화학이다 해서 무기화학입니다. 아. 네. 야, 앨범 이름이 자철석이에요? 조금 더 멋있는 이름은 마그네타이트라고 하는데 멋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물질이 일어나는 반응들을 다루는 뭐 생화학이라든가 예. 분자보다 조금 더 크지만 우리 눈에 여전히 안 보이는 나노 크기의 나노화학 네. 등등 화학에 정말 분야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유기화학만을 다루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무기화합물의 대표적인 예예요.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리튬, 임산, 철,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다 무기화합물에. 좋습니다. 이제 유기화학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유기물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유기물에 대한 정의가 조금 분분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왼쪽 아래 분자 구조를 보시면 탄소 C와 수소 H 짝대기로 연결된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저렇게 탄소, 수소 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은 유기화합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입니다. 대표적인 유기화합물, 저희가 먹고 있는 유기화합물이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먹고 있는 와우. 사장님 좋아하시는 거죠? 네. 에탄올이라고 하죠. 보시면은 C, 탄소랑 H 결합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어. 앞에 제가 작게나마 이 에탄올을 가져왔거든요. 예. 궤도님의 저서를 봐도 나와 있지만 이 궤도의 에탄올이 과학것에 네, 개같이 생겼다. 제가 최대한 개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가장 안정한 구조는 아니에요. 가장 안정하려면 이렇게 60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약간 영역 표시. 네. 그래서 유기화합물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이 있으면 유기화합물이다. 가장 핵심은 탄소 원자예요. 그래서 결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유기화합물에서 가장 중요한 결합이 공유결합인데 왼쪽 아래 그림처럼 쉽게 말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탄소 원자가 팔이 있어서 이 팔을 다른 탄소 원자와 잡고 있는, 엄밀히 따지면 이 팔 하나가 전자가 돼서요. 내 전자 하나, 너의 전자 하나 해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게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 원자들도 데이터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탄소는 팔이 4개예요, 근데. 팔이 4개여서 4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리를 동시에 잡고 있으면 서로 네.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이네. 최대한 4개의 손을 멀리 떨어뜨리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자가 가장 간단한 유기 분자인 메탄이라고 불리는 예. 분자예요. 저 4개가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택해서 오. 각각이 109.5도의 각도로 떨어지도록 아하.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유기하면은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혹시 유기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와. 네. 그 유기농의 유기랑 유기화학의 유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에서 말하는 유기와 그 유기농과의 유기가 약간 좀 매치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대에서 말하는 유기화학이 유기화학이 나왔던 때의 정의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단한 역사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18세기에서 19세기 스웨덴 화학자인 베르셀리우스 교수님입니다. 유기물과 유기화학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같이 생명을 지니고 있는 생명체에서 만들어낸 물질을 유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유기화학은 이런 유기물을 다루는 화학이다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르셀리우스 교수님이 유기화학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유기화학이 없었냐? 그럼 대체 그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 화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썰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연금술에서 왔다라는 썰이 있어요. 케미스트리의 케미가 연금술의 알케미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했던 화학 연구의 가장 주류는 뭐냐면 이 광석, 무기물로부터 금을 추출하거나 금으로 바꿔내거나 이런 연금술과 비슷한 그런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당장 주변에 보이는 게 다 돌이야. 부셔도 멀쩡하고 한 천도 가열해도 멀쩡하고. 맞아. 그래서 연구하기가 워낙 쉽고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때까지 화학자들이 무기화합물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정의로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유기물들은 완전 반대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없어져. 아니면 조금만 끓이면 날아가. 딴 걸로 바뀌어. 그래서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하기에 굉장히 네.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당시의 화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유기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약간 네. 미지의 영역처럼. 그래서 이 유기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대세가 됐던 이론이 뭐냐면 이제 생기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몸은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유기물을 만들 때마다 그 생명력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물을 아무리 연구하려고 해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설명 못하는 게 당연하다.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론의 핵심은 뭐냐면 네. 유기물은 절대 생명체 밖에서 만들 수 없다. 이 생기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대 이 베르셀리우스 교수님이 유기화학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배경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 벨러 교수님입니다. 앞서 보셨던 베르셀리우스 교수님의 제자예요. 학위를 받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1828년 와. 최초의 유기합성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예. 네. 화살표의 왼쪽은 재료고요. 화살표의 오른쪽은 결과물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물질, 이제 사이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가열을 했더니 원래 있던 사이안산 암모늄이 분명히 뭔가 사라졌어. 다른 물질로 바뀌었어요. 뭔지 곰곰이 살펴보니 요소라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아. 저게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요소거든요. 요소가 뭐냐면 저희 몸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유기물이었어요. 유기물. 결국 이 벨러 교수님이 한 게 뭐냐면 우리 몸 바깥에서도 유기물을 만들 수 있네? 이게 진짜 되네? 왜냐면 그 지도 교수님이었던 베르셀리우스 교수님이 생기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이게 왜 되지? 이 굉장히 지금에서 보면은 엄청 혁신적인 결과잖아요. 근데 논문에는 단순히 신기한 사실이다. Curious Fact라고만 적어둡니다. 그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일단 지도 교수가 생기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베르셀리우스 교수가 이 실험 9년 뒤에 화학 교과서를 쓰는데 거기에 유기물, 무기물 설명에 이 벨러 교수의 결과를 수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이안산 암모늄을 만드는 재료가 사이안산하고 암모니아인데 이 두 개도 결국은 유기물이지 않느냐. 살아있는 것들에서 가져온 물질이니 유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었으니 뭐 이거 맞냐 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몸 바깥에서 유기물을 만든 거예요. 생명체 도움 없이. 이게 사실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어야 하지만 당시에 워낙 생기론이 확고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이론이 바뀌지 않는 상황. 아, 그렇군요. 그러던 중에 독일의 화학자 헤르만 콜베 교수님입니다. 앞에 봤던 벨로 교수님의 제자예요. 이분이 뭘 했냐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유기물을 만들어내요. 실험실에서. 그리고 재료가 화산 폭발의 잔해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석유 찌꺼기 같은 데서 추출한 물질을 재료로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금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비로소 현대 유기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이 우리 몸에서 나온 화합물에 대한 화학이다 해서 유기화학이었으니 결국 유기농과는 일맥상통한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콜베 교수님이 만들었던 분자를 보면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른쪽 위가 아세트산, 우리가 식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우리 클렌징 폼에 들어있는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분자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분자도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이 뭐냐면은 그 당뇨병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사의 위고비라는 약에 들어있는 네,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물입니다. 이게 구조를 보시면 너무 복잡해 보이죠? 네. 짝대기 너무 많고 ON 막 엄청 많은데 사실 이 유기화합물을 만드는 게 요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나요? 네. 하와이안 피자잖아요. 그니까요. 저는 좋아합니다. 파인애플. 아, 어울리죠. 전 파인애플 피자 좋아합니다. 존중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저 궤도님 아니. 팬이었는데 약간 피자 만드는 것과 예. 네. 유기화학 반응과 최대한 어허.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예. 보시면 재료가 필요하고 조리법도 필요한 거죠. 유기화학 반응도 똑같아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